안녕하세요. 정세환아나운서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당뇨에 과일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과일은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당뇨에 안 좋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일을 안 먹으면 오히려 당뇨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놀라셨죠? 자,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이미 당뇨에 걸렸는데 그래도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당뇨인도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BMJ라는 영국 의학 저널에서요, 과일 섭취하고 당뇨 발생률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실험한 연구가 발표되었어요. 무려 19만 명의 건강한 사람을 20년 동안 쭉 장기간 추적 관찰하면서 지켜봤더니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뇨가 생길 확률을 이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뇨로부터 멀리 멀어지게 하는 과일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짐작이 가시는 과일이 있으신가요? 자, 첫 번째가요, 블루베리였습니다. 블루베리를 즐겨 먹는 사람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33%나 낮았는데요. 블루베리의 그 보라색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쥐에게 안토시아닌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요,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율이 증가하고 또 간에서 포도당 신생이 감소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혈당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당뇨를 막는 두 번째 과일은요, 포도입니다. 포도 역시 당뇨 위험률을 19%나 떨어뜨렸는데요.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몸에는 AMPK라는 효소가 있는데 혈액 속을 막 떠돌아다니는 그 포도당을 근육이나 지방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AMPK 효소를 활성화함으로써 혈당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에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껍질 버리고 그냥 알맹이만 쏙 빼먹는다면 오히려 더 혈당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어떻게 껍질째 먹어요?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께 저는요, 오디를 추천드립니다. 오디는 뽕나무 열매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막 오디 따먹고 입술 검게 물들어 본 경험 있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우리나라 토종 과일인 오디는요, 포도의 약 156배 높은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고요. 또 뽕나무 잎은 상엽이라는 한약재로서 둘 다 당뇨병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디는 여름 한철 나고 이제 쉽게 무르는 것이 특징인데 냉동을 시키면 이 레스베라트롤을 비롯한 영양분이 응축이 되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더 좋아요. 그래서 생 오디보다는 냉동 오디로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과일이에요. 당뇨를 막는 세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당뇨 위험률을 역시 14%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과학자들은 사과 속에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의 효능에 주목을 했는데요. 쥐에게 클로로겐산을 투여했더니 장내 포도당 흡수율을 낮추고 근육에서 포도당 섭취를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혈당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클로로겐산은 사과 외에도요, 또 배에도 많은데 배에는 루테올린 같은 그런 또 다른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화합물도 풍부하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당을 막 쓰도록 만들어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 배 둘 다 좋아요. 당뇨를 막는 네 번째 과일은 자몽인데요. 당뇨 위험률을 12% 낮춰줘요. 특히 당뇨의 그 흰색 속껍질에 풍부한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린진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당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인슐린이 분비될 수 있도록 자극하는 GLP-1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위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몽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역할을 하지만 고지혈증, 고혈압 약들과 대사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혈압약,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자몽 섭취는 꼭 주의하셔야 해요.
지금까지는 건강한 사람들이 과일을 먹었을 때 당뇨 발생률이 어떻게 될까를 알아본 연구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당뇨에 걸린 당뇨 환자에게 이 과일 섭취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살펴본 연구예요. 덴마크 웨스트 윌랜드 병원 팀에서요, 제2형 당뇨병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당뇨인이라면은 HbA1c, 당화혈색소 수치를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3개월 동안의 혈당의 평균치를 평가하는 값을 말해요. 이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 12주간 열량 제한과 함께 과일 섭취량을 달리해서 식사를 하게 하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과일 주스, 통조림 과일, 말린 과일은 제한을 하고요. 사과,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하루에 과일 2조각, 그러니까 평균 한 125g, 귤로 치면 한 개가 120g이에요. 그렇게 먹은 그룹과 하루에 과일 2조각, 평균 한 51g 미만을 먹은 그룹을 서로 비교를 했더니 두 그룹에서 모두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어요.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일을 적당량만 섭취한다면 혈당이 상승할까 봐 걱정이 돼서 과일 섭취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과일 하면 혈당을 올리는 당질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일에는 당질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혈당을 낮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더불어서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뿐만 아니라 알록달록한 과일의 그 색소 성분에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빨주노초, 보라색, 흰색, 검정색 이런 색소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각각 혈관의 미세염증을 예방하고 췌장이 노화되는 것을 늦춰줌으로써 당뇨가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요. 당뇨 합병증을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3개월간 칼로리가 낮은 과일을 하루에 2번씩 먹도록 한 후에 혈당하고 산화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대조군과 비교를 했더니요. 산화적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가 낮아지고 글루타치온, 비타민C 같은 항산화제의 혈중 농도는 높아졌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로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혈관이 조금씩 망가지면서 당뇨병성 망막변증이라든지 콩팥질환 또 족부궤양 같은 당뇨 합병증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인이라면은 오늘의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꼭 당뇨 합병증을 늦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과일을 잘 섭취하면 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50만 명을 7년 동안 쭉 추적 관찰을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연구 시작 당시에 당뇨병이 진단된 사람 3만여 명을 대상으로 과일 섭취 빈도와 또 당뇨 합병증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과일 섭취 빈도가 늘어날수록 합병증 발생률이 감소하고요.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과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일을 먹는 습관에 따라서 없던 당뇨를 생기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존의 당뇨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혈당을 떨어뜨리고 또 당화혈색소 수치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당뇨 합병증을 늦출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과일은요, 여러분 식전에 드세요. 식후에 후식으로 말고요.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드셔야 합니다. 대개 밥 먹기 시작한 후로부터 식후 1시간째 혈당이 피크를 치는데 밥 먹자마자 과일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더더욱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과일을 식전에 먹으면요. 과일 속에 섬유질을 먼저 섭취하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혈당이 좀 천천히 오르는 효과가 있고요. 또 포만감도 생기기 때문에 과일을 먹은 만큼 탄수화물인 밥 양을 조금 더 줄여서 먹으면 더 좋죠. 식전이 아니라면은 공복에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씹어서 드세요. 되도록이면 갈아서 먹지 말고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과일을 갈면은 과일의 섬유질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과일 주스를 정 먹고 싶다면은 시판 주스는 사 먹지 말고요. 집에서 되도록이면 갈아서 먹되 100cc, 그러니까 한 2분의 1컵만 마시도록 하고요. 이때도 과일을 껍질까지 모두 같이 갈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해요?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사과도 배도 포도도 심지어는 키위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모세혈관의 염증을 억제해서 당뇨, 합병증을 늦추는 항산화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알맹이만 쏙쏙 빼먹는다면 항산화 성분, 파이토케미컬 성분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냥 먹는 셈이 돼버려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늦게 말씀드렸지만 당뇨인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과일은 무조건 섭취량을 지켜서 드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또 좋은 영양제도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과일 역시 당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인이나 정상과 당뇨의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은 한 번에 한 50kcal 정도의 양으로 과일 섭취를 하루 1회에서 2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0kcal?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사과는 중간 크기 3분의 1쪽, 배는 4분의 1쪽, 바나나 반개, 딸기라면 7개, 오렌지나 자몽 같은 것은 반개, 참외는 반개, 또 자두 큰 거 1개, 블루베리는 80g, 그러니까 한 줌 정도 분량이에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당뇨를 막는 4가지 과일 뭐였죠? 블루베리, 포도, 사과, 자몽이 있었고요. 이외에도 오디, 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를 이기는 4가지 과일 습관. 첫 번째는 후식이 아닌 식전에 먹고, 두 번째 씹어서 먹고, 세 번째 껍질째 먹고, 마지막으로 적절 섭취량을 지켜서 드셔야 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치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